N이 당연히 좋아하죠. 저도 N이 신수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상이시군요. 자, 일단은 연애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 베이기쌤입니다. 오랜만이네. 자, 페이지는 이제 몇 조갈 차례냐면 146조갈 차례죠? 네. 거기 앞에까지는 다 풀려 있나요? 네. 자, 146쪽이고, 자, 이제 혹시 그 앞장의 목차 한번 먼저 볼까요? 제가 목차를 좋아하잖아. 첫날이니까. 자, 이게 3단원, 대망의 3단원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 이미 뭐 알긴 알잖아. 이미 너가 배운 함수 뭐 배웠죠, 우리? 뭐 배웠죠? 1차 함수랑 2차 함수. 그 특강 때 겨울방학. 미분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제 함수를 또 할 건데, 그럼 쌤 이미 알고 있는데 뭘 하나요?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는요, 오늘부터 이번 주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일단 한번 제목만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봐. 생각보다 지금 너가 함수를 많이 다뤄왔잖아. 사실 아까 전에도 그 논술형 마지막 문제는 2차 함수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근데 너가 아직 잘 모르는 몇 가지 어떤 함수 관련해서 비밀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가 이제 좀 그동안은요, 그럼 쌤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거지.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대충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거에서 문제를 푼 건데, 다시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를 끝내고 나시면 뭐랄까, 너가 몰랐던 그런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기능도 알게 될 거고, 새로운 용어라던가 뭐 기호라던가 그런 걸 좀 배우자. 그거 이제 함수에 대해 좀 더 심층조라는 파트야. 근데 요게 놀랍게도 이번 주 안에 뭐 둘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드릴 거야. 지금 계획은 그래요. 3번이면 가능할 것 같아. 참고로 오늘,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오늘 여기까지 끝내드리고요. 목요일 날은 여기 합성함수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역함수 이렇게 해서 일단은 3번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자, 두 번째는요, 오랜만에 새로운 함수 하나 배울 겁니다. 유리함수라는 게 있어요. 유리가 뭔지 알죠? 유리수 할 때 그 유리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유리식이 뭔지 또 설명드릴 거고, 기본 계산 연습과 함께 요거. 근데 제가 매번 물어보는 질문인데 잘 기억 안 나서 그런데 2차 함수를 저랑 안 했었나? 그러니까 2차 함수 아니면 저한테 혹시 2차 함수 하면서 뭐 제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한테? 왜 물어보냐면 제가 막 그 당시에 그 말했어요. 너네가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도 함수를 많이 배울 건데 그때 그 어떤 감정 혹은 흐름을 기억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비슷해, 흐름 자체가. 그럼 그때 제 수업을 들었으면 기억나려나? 그 세 가지 폼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폼이 뭐냐면 사실 기본형이라는 거야. 기본형. 왜냐면 기본형이란 거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라서 이해도 이해지만 외우셔야 된다고 말했을 거야. 그리고 걔를 외우고 나면 표준형부터는요, 그거 뭔 줄 아세요? 이제 기본형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요. 이번에 저희가 배웠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식의 모양을 바꾸는 거야. 마지막에 일반형 혹시 뭔 줄 알아요? 일반형? 일반형은 우리가 이제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표준형을 정리해 놓은 모양이 있어요. 뭐 전개라던가 어떤 의미를 정리를 한 모양인데 그럼 걔는 다시 공부하지 않아. 정리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라고 해서 어쨌든 여기도 그 순서입니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 1학기 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걸 배웠잖아. 항상 그래프 이제 그린 다음에는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하시면 되고 해서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해서 유리함수 한번 할 거예요. 요게 아마 한 일주일 걸릴 겁니다.
넉넉하게 3번. 3번.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시면 완전 비슷해요. 무리함수라는 게 있어요. 무리함수는 왼쪽에 써있는 무리식이란 걸로 만든 함수예요. 무리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계산. 근데 이미 이름에서 느낌이 와. 무리식은 뭐랑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시면요. 무리수 계산과 거의 98%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식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무리함수의 뜻,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의 관계까지 소개를 드리며 이제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본게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얘는 아마도 한 1.2배속을 할 거예요. 유리함수를 해보고 왔으면 비슷해요. 문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10번 정도 10번 정도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에 공간이 좀 있네요. 거기 올라가서 간단하게 좀 필기 몇 개 도와드리고 바로 문제 푸시면 돼요. 사실 이번 페이지는 약간 그렇게 세로운 페이지는 아니에요. 자, 위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필기 한번 해봐. 간단하게. 제목이 함수예요. 친구, 혹시 함수가 뭔지 아세요? y의 값에 대해서 x의 값이 정해진 누가 반대로 말씀하시네. 이게 참고로 중2 교재에 나옵니다. 이번에 시험범위였어요. 함수의 x값 뜻. 하나에 y값 하나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마 배웠을 건데 제가 오랜만이니까 위에 여기 공간이 있네요. 이제 그 중학교 내용 복습부터 간단히 도와드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용어라던가 기호를 좀 섞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좀 수학적인 표현을 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수업 때 하는 설명입니다. 자, 누가 지금 저한테 함수가 뭐예요? 라고 묻잖아요. 저는 딱 한 줄 요약 가능합니다. 근데 함수는요, 이거예요. 함수는요, 자, 함수는 뭐라고? 관계로 된 실제로 영어에서 함수는요, 이제 함수 관계라고 원래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봐봐. 근데 우리가 짧게 줄여 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원래는 함수 관계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영어에서도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함수 관계, 릴레이션.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랑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거야. 막말로 너랑 나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관계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관계, 온통 관계야. 집에 가면 저랑 부모님 관계를 맺고 있잖아. 뭔가 학교 가면 친구들과 나. 뭐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야. 어떤 대상과 대상끼리. 근데 아무 관계가 함수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마치 기억나? 얼마 전에 배운 내용. 집합은 모임이잖아. 근데 아무 모임이 집합이었나? 뭐 어떤 모임이 집합이었죠? 정해진 명확한 그쵸.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함수는 관계예요. 근데 아무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럴 때가 많다는 거야. 뭐 어떤 관계인지 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보통 책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조건을 한 줄로 쭉 말할 수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냥 두 가지에 걸쳐 설명할게요.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쓸까? how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입니다. 자, 편의상 저희가 수학이니까 이제 x, y 많이 쓰는 거 알죠? 보통 이제 국룰은 x랑 y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x는 y를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괄호치고 대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사실 보통 우리가 대응관계라고 해요. 대응한다. 이 단어도 중학교 책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대응관계, 대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이해돼요? 네. 적으세요. x가 있으면요. 얘를 딱 하나 넣으면 y가 선택이 돼야 돼. 근데 2번 조건. 근데 몇 개만? y를 한 개만 선택을 하고요.
얘네가 선택한다고 막 2개, 3개 막 그러면 안 되고 x 하나에 y 하나 요렇게 선택되는 우리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함수 관계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네. 대표적으로 또 예시 하나 들어볼까? 너네 학교에도 니네 반에도 함수 관계가 있어요. 뭐 있게? 하나씩 딱 대응되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네 반으로 치면 학생들의 어떤 모임이 있다고 치면 반 번호 학생과 반 번호는 함수 관계입니다. 왜요? 첫 번째, 모든 학생들은 반 번호가 있나요? 네. 몇 개씩 있죠? 한 개씩. 함수입니다. 또 있네요. 학생들과 사물함. 근데 사물함 한 개씩 맞나? 네. 함수가 왜 모든 학생들은 사물함이 있나요? 네. 몇 개씩 있어요? 한 개씩. 함수 관계라는 거.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애초에 원래 함수는요. 내가 함수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고정관념을 느껴야 돼요. 아마 이런 얘기는 저랑 처음인 것 같은데 함수는 식으로 돼 있다? No. 원래 함수는요. 그냥 관계를 주면 돼요. 그게 식이든 문장이든 그래프든 표든 뭐든 간에 함수는 관계를 매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네. 놀랍게도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 들어갈게요. 근데 이번 페이지 밑에 보시면 몇 가지의 또 표현들이 나와.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봐봐. 일단은 그러면 너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보면 모든 x라는 말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x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모임이 있는 거 맞나요? 네. 모임? 집합. 집합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용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x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저희가 앞으로 여기 써 있네요. 뭐라고 부르죠?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집합인데 무슨 집합이라고? 이제 x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는 말할 수 있네요. 우리 혹시 1학기 때 저보세요. 문제 풀 때 제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카위가 있나 없나를 잘 봐라. 혹은 제가 얼마 전에 명제 때도 그 말 했잖아.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범위가 뭔지를 잘 보라고 말하잖아. 네. 그게 사실은 이제 함수에서는 정의역이야. 필기하면요. 1학기 때 제가 가위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네. 함수 문제 풀 때 뭐 이건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가끔 막 이렇게 가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위는 내가 쓰는 말이고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서 정의가 돼 있다 해서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x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럼 선생님 y를 모아놓은 것도 설마 있나요? 맞습니다. 자, y를 모아놓은 게 어디냐면요. 바로 오른쪽이에요. 뭐?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y를 모아놓은 걸 공역이라 불러요. 다시 x를 모아놓은 걸 뭐라 부른다고요? 정역. y를 모아놓은 걸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하나 구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세 번째 얘도 집합인데요. 치역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공역과 치역을 너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봐봐. 공역은 지금 뭐를 모아한다고 했죠? Y. 네, 어쩌면요. 요 공역에는 하나 첨언하자면 y를 모아하는데 어쩌면 모든 y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y가 될 수 있는 모든 y가 다 모여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치역은 뭘 것 같아요? 치역은요? 사실 이제 이 말 어때요? 저희가 y라고 해서 모든 y가 선택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려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봐봐. 제가 실제로 좀 이따가도 필기할 내용 중에 너가 이제 이 치역을 특히 잘 보시려면 그래프 같은 걸 좀 쓰면 좋은데요. 보세요. 자, 2차 함수로 예를 들게요. 여기 y값 0이고요. 얘 있잖아. 봐봐. 얘 지금 공역은 예를 들어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볼게요.
근데 얘 지금 y는 전체거든요. 근데 얘 실제로 모든 y가 다 대응받는 건 아닌 거 아세요? 네. 누구만 대응받게? 그래프로 볼 줄 아세요? 네. 여기는 어디만 보냐면 이쪽만 실제로 선택이 받아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은요,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실 여기 있을까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후보라는 말. 이 말 이해돼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공력에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선택받는 건 전체 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느낀 거지. 취업은 쉽게 말하는 거다. 누구를 모아놓은 줄 아세요? 선택받은 y를 모았어요. 쓸까요? 선택받은, 이제 좀 쉽게 표현하는 중입니다. 선택받은 y의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너가 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구분하실 거는 공력이라는 말과 치역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이구나. 그럼 질문, 쌤, 근데 봐봐. 아까 정의역은 모든 x라고 했잖아. 그럼 쌤, 정의역에는 뭐 선택받은 x가 없나요? 이 말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왜? X와 수익이 모든 x는요, 함수의 조건 1번이 뭐예요? 모든 X가 Y. 모든 x는 선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x 쪽에는 뭐 선택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개념 애초에 없어요. 다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선택을 다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요 y 쪽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y 쪽만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공역이란 말은 모든 y를 모아는 거야. 후보들을 다 모아는 겁니다. 그리고 치역은 뭐라고요? 그 중에서 선택받은 y를 모아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요, 요게 빨간색이 정의역 모든 x는,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y를 선택해요. 근데 이 y를 모아놓은 게 어쩌면 공역이고 선택받은 y를 모아놓은 게 치역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봐봐, 상상해봐. 우리 그동안은 이런 말 안 썼잖아. 근데 너가 돌이켜보시면 은연중에 이런 개념을 쓴 적 있다는 거야. 네. 뭐 정의역은 가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위로 자르고 나면 남는 게 있잖아. 그게 사실 치역이거든요. 선택받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쓴 적이 있다는 거지. 아무튼 대충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 것 중에 특히 이 치역이 중요한데 앞에 여기에 있죠. 자, 요게 이제 또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를 물어볼 건데, 자, 여기 지금 집합 기호 하나 보이세요? 네. 요게 뭘 것 같아? 해석할 수 있겠어? 자, 이 집합은요, 일단 뭐를 모아놨대요? fx가 알다시피 함수값이라고 표현합니다. 함수값을 모아놨대요. 무슨 함수값?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x가 지금 정의역인데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전부 다 대응하는 함수값들 모아놨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수학적으로 치역이에요. 쓸게요. 이게 치역의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뭔가 느낌 오시죠?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 방법. 치역이란 말을 안 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러면 아 치역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죠. 수학적인 표현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참고까지 읽고 이제 문제 풀어 가볼게요. 참고에 써 있는 내용은 약간 필기할게요. 수학 상식입니다. 수학 상식입니다. 그리고 혹시 1학기 때 그 말 기억나? 너가 이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까 제가 지우야 1학기 때 우리가 가위라는 거 많이 봤었잖아요. 많이 잘라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서 보통 가위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혹은 별말 없을 때. 그때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위가 없으면 우리 어디를 보는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가 아는 전부라는 게 이제 모든 실수예요. 실수를 말하는데 그 말 기억나죠?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밑줄. 일반적으로 정의역이라던가 공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쌤, 자 쓸까요? 퀘스천.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모든 문제에서 정의역, 공역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통 별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나와 있네. 결론 뭐다? 정의역도 뭘로 보고, 모든 실수로 보고, 공역도 뭐를 본다고요? 실수. 즉, 한 줄 요약하자면, 즉, 실수 전체로 가정을 합니다. 네, 가정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가옷이란 얘기야. 가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위를 줄 때는 정의역을 제한할 때는 공역을 제한하는 문제는 알려준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수학 상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1번 문제인데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는지? 네. 자, 이제 함수 관계에 관한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리고 요 화살표 그림을 앞으로 참 많이 쓸 겁니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그림인데, 자, 이렇게 대응하는 y값 해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해봤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복습. 자, 여기 써있는 요 집합이 뭐라고 지금? 정의역. 자, 정의역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화살표 방향 보이세요? 네. 보통 이제 이런 화살표 기호가 함수 관련 기호인데, 요렇게 나와 있다는 말은 앞에 있는 게 뭐다? 얘가 방금 말한 정의역입니다. 네, 앞에 있는 게 정의역, 여기 출발한다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얘가 공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제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걸 그림 해내볼게요. 첫 번째. 자, 얘 x가 1일 때,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럼 x의 1을 넣자면 요게 이제 함수 관계 식이니까 y가 얼마야? 이렇게 이제 매칭되는 거를 이렇게 화살표 그림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바로 갈까요? 2일 때 y값 얼마예요? 3. 그러면 2일 때는 이렇게 3으로 가시면 돼요. 자, 3일 때는 뭐야 이거? 4일 때는요? 7. 이렇게.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질문 몇 개 보고 첫 번째. 이 관계는 함수 관계인가요? 네. 왜? 조건을 설명하면 돼요. 네, 모든 x가 y를 한 개씩 가지고. 하나씩 선택을 하고 있잖아. 2번 질문. 자, 이 함수 관계에서 치역은 뭘까요? 1, 3, 5, 7. 그렇게. 치역은 선택받은 y를 뭐하는 거야? 얘는 공역이고 얘는 치역인 거야. 그래서 어쩌면 하나 필기할까? 위에 써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표현 어때요? 치역과 공역의 관계는 얘네들은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치역이 공역의 부분이죠. 하나 써볼래?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당연한 말이잖아. 공역은 전체고 치역은 선택받은 애니까. 이해돼요? 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하면 이해보자는 거야. 잘하시는데 한 번 더 해볼까? 2번 문제. 오늘은 좀 사실 쉬워. 그러니까 엄청 기본적인 걸 이번 주 내내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거 아닌데 그동안 뭔가 어렴풋이 느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집합 이런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뗄래가 뗄 수가 없어요. 수학의 가장 기본이 집합이거든. 자, 해보셨나요? 하러 갈까요? 자, x가 5일 때입니다. 5를 4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 여기 그것도 없네? 세팅도 할 수 있겠어? 그럼 이렇게 숫자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5일 때 1이다. 이렇게. 두 번째, 자, 6일 때는 얼마 나오세요? 바로 갈게요. 세 번째, 7일 때 얼마 나오세요? 오. 자, 네 번째, 8일 때 얼마 나오세요? 이렇게. 이해돼요? 네. 자, 정답 나왔고. 자, 요거 함수 맞나요? 네. 함수 관계 맞죠? 자, 얘 치역은 뭘까요? 공역. 얘는 이 그림은 실제로 뭐다?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 내용 미리 예고할까요? 봐봐. 우리가 방금 배운 함수의 조건은요. 사실 함수인지 아닌지는 x쪽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네. 다시 모든 x가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만 한다는 게 함수 뜻이에요. 근데
방금 위의 문제랑 다른 게 얘는 이런 관계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Y쪽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파트가 있어. 그건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가볼게요. 4번부터 7번까지 4문제만 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번 문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자, 방금 제가 계속 질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얘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청 드릴게요. 아닌 것들은 이유 써봐. 왜 아닌지. 항상 말하지만 꼼꼼하게 써보셔야 돼요. 내가 왜 아닌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아니요가 아니야. 이 조건이 안 되니까, 이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 문제는 함수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표를 칠하는 문제입니다. 해봤어요? 자, 4번 문제 함수이 아닌 A랑 함수 맞아요. 자, 함수의 뜻 모든 X가 선택을 다 하고 있고 하나씩만 가야 됩니다. 5번은요? 아니. 와우! 자, 왜 아니요? 3이 Y를 두 개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X는 한 개만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6번은요? 아니. 얘는 왜 아니죠? 모든 정의역은 Y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파트너가 없으면 안 돼. 이것부터 하나씩 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Y 쪽은 비워도 돼요. X쪽은 비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 7번은요? 이게 또 뭐 잘하셨는데 뭐 하나 필기하자면 보통 더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왜 실수할 것 같아요? 뭘 오해할까요? X랑 Y. 쌤, 여러 X가 이렇게 두 개 오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제 말 이해돼? 네. Y가 두 개, 세 개 받는 건 조건에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서 얘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함수 맞습니다. 이렇게 함수 맞다는 거지. 자, 아무튼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네. 다음 자, 또 비슷한 문제인데 11번과 12번. 여기서 정말로 고정관념이 확 깨집니다. 그리고 오늘 너가 꼭 기억하실 거는 특히 정의역 공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역 공역이 뭐냐에 따라서 문제가 아예 바뀝니다. 진짜 이게 그동안은 신경 많이 안 썼을 건데 오늘부터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11번과 12번 문제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쌤, 저거 2차 함수랑 3차 함수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돼요? 네. 지금부터 뭐를 체크하냐면 자, 맨 위에 있는 얘가 뭐라고요? 정의. 다시 말할게. 사실 이거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 문장 혹은 화살표. X에서 Y로 간다라고 써 있잖아. 뭐뭐에서 뭐뭐로 가면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이거는 X라고 무조건 정의역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국룰은 X가 정의역, Y가 공역인데 국룰이야. 말 그대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분명 써 있을 거라는 거야. 다시 얘도 Y로의 함수니까 Y가 뭐라고? Y가 공역인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필기하자면 어쩌면요. 제가 쓰는 말 중에 얘네들을 묶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함수의 위에 한번 써볼래요. 함수의 기본 세팅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가 그래서 앞으로는요. 좋은 습관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사실 함수를 풀 때. 제가 1학기 때 많이 말했잖아. 가위가 있나 없나 보라고 했잖아. 내가 기억나? 그게 이 말이야. 가위가 있나 없나가 정의역과 공역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다시 별표 하나 칠게요. 얘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에 따라서 식이 똑같은데 다른 해석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식은 똑같은데. 자, 얘 함수인지 아닌지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무지성으로 자, 얘 몇 차 함수로 보이니? 2차. 맞네요. 얘 몇 차 함수예요? 이러면 안 된다. 왜? 정의역 공역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얘 혹시 아까 우리 왼쪽 페이지에서 그 화살표 그림 기억나세요? 네. 하나만 더 필기할까? 팁 하나 드리자면 방금 특히 이런 문제 풀 때는 다시 정의역과 공역이 몇 개 없을 때는 앞장에 있던 뭐 제가 쓰는 말인데
화살표 그림을 좀 이용하세요. 다시 특히 언제 많이 이용한다고? 원소가 좀 적을 때. 그러니까 모든 실수면 표현하기 힘들잖아. 근데 이제 몇 개 없다 보통 그 그림을 내가 씁니다.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몇 개 없잖아. 이게 제일 좋아요. 몇 개 없을 때. 공역. 지금부터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 식이 나와 있잖아. 이 식의 용도가 뭐냐면 x를 대입해서 대응하는 y 알아오시라는 거야. 도와줘. 자, x가 y일 때 y가 얼마예요? 파트너 있네요. 띵동. 자, x가 0일 때 y 얼마예요? 파트너 있네요. 띵동. 자, x가 1일 때 y 얼마예요? 3. 파트너 있네요. 없어요. 얘네 함수가? 아니요. 와, 신기하죠. 지금 잠깐만, 우리 그동안에 저희 이런 일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요, 뭐 떠올려봐. 그동안은 보통 정의역이란 말, 공역이란 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안 나와 있으면 보통 뭘로 본다고요? 실수 전체.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을 수가 없어. 항상 존재했다는 거야. 물론 경우에 따라 기억나. 뭐 복소수, 허수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실수 전체라고 치면 다 파트너가 있을 거니까. 네. 이해돼요? 근데 오늘부터는 정의역 공역을 봐야 돼. 이 세팅을 보고 아닐 수가 있게 돼요. 신기하죠? 아닙니다. 자, 12번 마찬가지로 바로 갈게요. x에서 y로 가시고요. 화살표 그림을 띡띡띡띡 하고 데이트 들어가면 도저 마이너스 1 얼마나? 마이너스 0 얼마나? 0. 1 얼마나? 1. 오, 얘는 다 있으니까 함수 맞나요? 네. 이런 문제. 정의역 공역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교훈 삼으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14번 문제는 또 역시나 화살표 그림인데 2번 문제는 뭐를 구하세요예요? 정의역 공역 지역. 네. 집합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할게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어요? 자, 바로 갈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얘 지금 정의역 뭐예요? 정의역은 집합이야, 집합. X쪽 전체를 말합니다. X 전체가 뭐냐가 정의역인 거예요. 그동안 말했던 뭐 가위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역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Y의 모든 Y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 얘네 둘을 묶어서 저는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쓴 세팅 맞잖아요. 이제 어떤 함수를 구성하는 기본 세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치역, 얘가 엄청 그래서 이제 출제의 포인트가 치역 쪽이 많아요. 왜? 정의역, 공역은 별로 재미는 없어요. 전체인데 치역은 재밌잖아. 왜 재밌다고? 치역의 뜻이 뭐라고? Y값 중에서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받는 Y들. 어려운 말로 함수값을 표현해요. 얘가 뭔지 알죠? X는 2의 함수값을 표현합니다. 얘는 뭐죠? 그러면? X는 2의 함수값.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웁니다. 얘는 3과 4의 함수값, 함수값을 모아놨다는 거. 그래서 얘가 약간 좀 재밌는 보통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얘를 많이 물어본다는 점. 그리고 한 번 더 일반적으로 공역과 치역의 관계는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다.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위로 가서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 19번 문제. 이번에는 19번과 21번 두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제 치역을 묻죠. 보통 치역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식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정의역이요. 치역을 구하세요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구하면 됩니다. 19번이랑 21번 이렇게 두 개 말해볼게요. 오늘 지금 뭐 몇 개 배운 건 없는데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이랑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함수의 뜻, 함수가 뭔지 아셔야 돼요. 관계를 맺는 건데 x가 하나씩만 선택을 하는 관계예요. 아시겠죠? 해봤어요? 네. 자, 얘 마찬가지야. 뭐 초보자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뭐 이런 화살표 그림을 좀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특히 이렇게 몇 개 없을 때는요. 자, 한번 써볼까? 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자, 이번 문제 공역은 지금 뭐래요? CS 전체. 그럼 얘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쓸까요? 전체다라고 쓰겠습니다. 그 말은 뭐야? 그 x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나오니까. 그럼 자, 도와줘. x가 y일 때 y가 얼마예요? 저희가 7. 7. 자, x가 y일 때 y, 5. 자, x가 0일 때 y, 3. x가 1일 때 y, 1.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그럼 자, 여기 써있는 y 5개 보이세요? 이거를 뭐 하는 게 뭐다? 7이요. 지역이에요. 사실 지금 공역은 무한계, 공역은 무한계, 그 중에서 선택받는 애는 몇 명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하긴 해요. 지역이 뭔데? 너가 앞으로 함수 공부할 때는 항상 그래서 치역을 보통 찾아요. 치역이 뭔지, 누가 y인지를 찾는 거예요. 이거 치역 찾는 거. 한번 해볼까? 얘는 빨리 할까요? 자, 바로 하자. x 마일 때 y 뭐예요? 그 1. 그렇죠. 절대값이니까 대입해서 보태야 됩니다. 자, x가 마일일 때, 더. x가 0일 때. 1. 자, 집합 관련 상식 알죠? 하나만 쓰면 아니? 1일 때, 2. 2일 때는 이렇게 모아놓은 여기가 뭐다? 7. 치역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22번부터 25번까지. 이번에는 자, 뭐를 구하래요? 공역과 치역. 근데 보통 이제 초보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뭔가 좀 지금까지랑은 좀 다르잖아. 뭐 화살표 그림도 없고. 심지어 지금까지는 정의역을 알려줬잖아요. 시역이 뭔지.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보세요. 이거 사실은요,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 상태로도 물론 유추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식만 줘놓고 뭐 정의역이라던가 치역을 구하세요 문제 나오면요, 이게 필기 한번 해볼래? 얘는 어쩌면 좀 기본 전략은 사실 너가 이거 두 개를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 하나 있어. 사실 그게 사실 아까도 물어봤던 건데 여기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친구들한테도 계속 그래프 그려라 노래를 하는데, 그래프를 볼 줄 알면요, 사실 그래프 안에 정의역이라던가 치역 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요 그래프 그리는 걸 통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 일단 너가 아마 얘랑 얘를 일단 그릴 수 있으실 거고요. 혹시 이것도 너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려나? 이게 그 중1 때 반비례예요. 네. 그치. 근데 참고로 이게 이번에 배우게 될 유리함수입니다. 근데 반비례에서 출발해요. 반비례가 원래 유리함수거든요. 그리고 얘는 사실 할수 있는. 그 1학기 내내 강조의 절대값의 기본, 얘는 범위를 쪼개서 각각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해볼 시간 될까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정의역의 뜻이 뭔지 알고 이제 그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의역의 뜻이 뭐냐면 모든 x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있는 어떤 함수가 들어있는 x쪽을 다 보시면 돼요. 치역의 뜻은 선택을 받은 y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쪽에 있는 y를 읽으시면 돼요.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1분 30초 뒤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식을 주고 정의역 치역을 그냥 찾는 건 좀 빡세. 근데 그냥 그래프를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능력을 좀 개량을 하고 학년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프 보는
치역이라는 걸 어떻게 보는 건지, 정의역 어떻게 보는 건지. 사실 말 그대로 정의역은 x가 있는 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치역은 y가 있는 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x쪽, y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볼까? 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보세요. 자, 22번 문제 한번 그려볼게, 간단하게. 자, X축, Y축. 자, 얘 그려보시면 대충 뭐 이런 느낌 맞나요? 네. 자, 첫 번째. 얘 정의역은 뭘까요? 실수죠.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의 어떤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왼쪽 아래로 쭉 뻗어가고 오른쪽으로 쭉 뻗어가잖아. 네. 그럼 모든 x가 다 된다는 거야. 혹은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기 x에 넣어보는 거야. 어떤 숫자들을 넣었을 때 말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정답은 집합으로 써야 됩니다. 그 모든 실수라는 걸 어떻게 집합을 쓸까? X 다 네. X는 맞아요.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이제 조건 지시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 치역은 뭘까요? 실수도 실수죠. 또 치역은 이제 y 쪽을 보시는 건데 역시나 위아래로 뻗어가는 모양이니까 y도 선택을 다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안 받는 게 없을 것 같아. 혹은 못 믿겠잖아. 몇 개 해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y가 1억이네도 선택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정리하시면 x값 1억 빼기 8 이거는 선택이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치역을 y라고 쓸게요. y와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쉬운 거 먼저 할까요? 24번 문제. 얘도 그릴 줄 아시죠? 입사함수 꼭지점 0, 마삼이고요. 아래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먼저 이게 자 정의역 뭘까요? 실수죠. 얘도 다 돼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다 됩니다. 왜냐면 뭐 다 넣어보셔도 안 되는 게 없고요. 혹은 그래프 모양도 보시면 자, X쪽 보는 거잖아. 쫙 이렇게 뻗어가면서 다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치역은 다 될까요? 네. Y가 다 될까요? 네. 안 된다. 어디만 되는 줄 아세요? X 3 네. 얘는 치역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만 된다는 말 이해돼요? 네.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 4는 선택을 받게 안 받게? 얘는 선택을 안 받아요. 못 믿겠잖아? y 자리에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항 정리하시면 x제곱 뭐야? X 제곱은 이거잖아요. x 값 중에 실수가 없다고. 그러면 얘는 선택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공역이랑 치역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럼 이해돼요? 자, 23번 문제. 오랜만인데 반비례 함수 그래프 기억나세요? 자, 여기가 특별히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네.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닿으시면 안 돼요. 자, 보고 말해볼까? 그럼 얘 정의역. 얘도 여전히 모든 실수일까요? 아니요. 모든 x가 다 될까요? 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 자, 네. 여기
x는 0이죠. 얘가 딱 한 번 안 돼요. 실제로 식 보시면요. x자리에 0 대입할 수 있니 없니? 이 식에. 없어요. 딱 유일하게 0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혹은 그래프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응하는 y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쓸게요. 정의역 x가 0을 뺀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0을 뺀 모든 실수예요. 0만 빼셔야 됩니다. 정의역이. 그리고 두 번째, 치역은 뭘까요? 아니요. 얘를 보자면 y가 0 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도. 저 y가 0 되는 x가 있게 없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프 보면요. 여기 y가 비어 있잖아. 얘 빼고는 지금 다 돼요. 여기는 다 되는데 얘만 지금 다 유일하게 비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력치가 생겨요. 너한테 이제 그래프. 똑같네요. 0을 뺀 모든 실수라고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혹시 오랜만에 그릴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절대값의 기본이기도 한데 제가 아마 이 책 끝날 때쯤에 절대값 함수는 따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도와드릴 거예요. 얘는 좀 뭔가 다를 줄 알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위에가 언제예요? 그냥 나올 때. 요 자리가 얘 자리가 0 이상일 때예요. 이항의 정렬 이렇게 요거일 때. 얘는 반대겠죠. 혹시 이거 그릴 줄 아시나요? 1학기 때 마노톤에서 가끔 나왔으나 싶기도 하고. 이것도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는 이거일 때 이거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그리면 돼. 여기 5가 있잖아. 이제 x에 5 대입하면 0 나오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요런 모양이에요. 두 번째, x가 5보다 작을 때는요, 요거잖아요. 역시나 여기를 지나는데 음수니까 되게 이런 모양. 약간 V자 모양이 나와요. V자 모양입니다. 자, 얘를 보고 말하시면 돼요. 자, 1번 질문. 자, 어디 갔어? 정의역 뭘까요? 얘는 또 다예요. 7억은 뭘까요? 잘 보시는데요. 여기잖아요. 0 이상밖에 없어요. 왜 애초에 봐봐. 얘 애초에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래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앞으로의 국룰은 이제 그래프로 보는 게 국룰이다라는 거지. 치역 문자보다 그래프 있는 부분이요. 왜 그래프를 볼 줄 알고 딱 치역이라는 부분이 그래프가 있는 쪽에 y를 보세요. 그 말이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구나. 자, 내려가서 자 26번부터 29번까지인데 이것도 제 기억에 1학기 때 제가 말도 아마 했을 거야. 이거 약간 2학기 내용인데 어렵진 않다라고.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재밌죠? 함수의 식이 하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고정관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너가 이제 하실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식으로 될 필요도 없고요. 식이 하나일 필요도 없다는 거야. 관계인데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그게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좀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잘했어요? 자, 그럼 같이 가볼까? 자,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 뒤에 있는 이거를 제가 쓰는 말인데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아빠 차 타고 가다가 보통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길 있는 거 알죠? 보통 우리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뭐 보고 결정해요? 물론 내비게이션 있긴 한데 표지판에 써 있잖아. 똑같아요. 즉 이식을 써야 돼요. 이식을 써야 돼요. 표지판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 얘 F1이잖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X 값이 1일 때인데 이 경우는 위로 가 밑으로 가? 0 이상이니까 위로 가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이 실험 문제에 좀 얘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갈게요. 그러면 0. 얘 어디로 가요? 여기 다 위로 가나? 위로 갈 게 얼마나? 이제 좀 센스가 없네. 자, 네 번째 문제. 자, 요건 어디로 가요? 네, 여기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자는 거야. 이것도 함수인가요?
그러니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149쪽까지가 내용 설명인데 조금만 템포 올릴게요. 다음 장 위에 제목 보시면 제가 얼마 전인가? 얼마 전은 아닌데 앞단원에서 기억나? 제가 집합할 때 이 말을 한 적 있어요. 제목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서 기억나? 저희 얼마 전에 집합에서 집합끼리 같다라는 거에 정의를 배웠잖아. 자, 이번 페이지는 뭐다? 함수끼리 같다. 그러니까 이게 너가 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는이거든요. 네. 물어보자. 그럼 너 생각에는 함수끼리 같아요라는 건 어떤 때 같은 걸까요? 사실 보통 이제 뭐 오늘 수업 전까지만 해도 아마도 그랬을 건데 보통 그런 얘기를 애초에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냥 보통 너네가 생각하는 같다는 너무 단순하잖아. 그거죠. 근데 미리 말할게. 그게 의미가 없진 않아요. 식이 같아도 의미가 있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생각보다 이 같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같으면 같은 거죠.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실 겁니다. 자, 미주 칠게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확하게 외울게요. 함수끼리 같다는 거는 그래 써줄까요? 잠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식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야. 조금 달라요. 자, 미주 치겠습니다. 1번. 뭐랑 뭐가 같아야 돼요? 또 나왔네요. 즉 한마디로 제가 오늘 아까 썼던 말 중에 그 말 기억나? 정의역 공용 묶어서 영동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함수의 기본 세팅이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세팅이란 있잖아. 기본 세팅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식이 같아도 다른 함수예요. 그러니까 식이 같아도 다른 함수예요. 이해돼요? 아까 봤잖아. 심지어 기억나? 2차 함수 모양이 식인데 심지어 함수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어버리면. 첫 번째는요.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말 이해되세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돼야 된다.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치역이 같다라는 좀 다른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F에다가 1을 넣었어요. 이거랑 G에다가 1을 넣었어요. 얘네 둘이가 어때야 돼요? 이 말인 거예요. 다시 F에다가 2를 넣었어요. G에다가도 2를 넣었어요. 얘네 둘이 어때야 돼요? 이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치역이 같다라는 좀 물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되면 치역이 같아지게 돼요. 근데 어쨌든 약간 요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디? 두 함수, 여기 써있네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밑줄 두 함수의 식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괄호치고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물어봤는데 지원한테 지금 함수에서 같은 게 뭐야? 식이 같아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럼 질문. 그럼 이게 여기 쓸까요? 제 질문. 그러면 쌤 식이 같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또 아니에요. 맞죠? 식이 같으면 어떤 의미가 생기는 줄 알아요? 힌트. 방금 제가 위에서 1번, 2번 두 가지 조건 미주셨잖아. 식이 같으면 저 1번과 2번 중에 뭐가 되는 걸까요? 자, 두 함수 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2번 조건을 만족해주는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식이 같다는 것은요, 어떻게 쓰지? 이거를, 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식이 같으면요, 위에 있는 2번 조건을 어쩌면 자동으로 만족시켜 줍니다. 네. 왜? 식이 똑같으면, 어차피 식이 똑같으면 x에 1 넣은 거 두 개는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차피 식이 같다는 게 의미가 없진 않다고. 이거를 만족해줘요. 그러면 뭘 더 체크해야 돼? 그렇지 아니라고. 1번. 이것까지 체크해줘서 다 같으면 같다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다시. 식이 같으면 함수가 같냐?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이해돼? 네. 식이 같으면 2번 조건을 만족해 주는 거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1번 조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지를 추가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 밑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관련 문제 몇 개 풀어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번, 31번 문제. 빈칸 문제긴 한데 저는 빈칸 무시하고 풀겠습니다. 자, 위에 정의형 나와 있고요. 얘네들이가 같은 함수인지를 알아보세요. 문제예요. 언뜻 보기에는 둘 다 식이 다르니까 다른 건가 싶잖아.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야. 식이 같지 않아도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웃겨요. 식이 같지 않아도 위에 있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확인했을 때 그게 성립하면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번 페이지는 같다. 매번 나오는 같다 관련 페이지입니다. 다 있어요. 같이 해볼까? 그럼 혹시 30번 문제는 결과적으로 식이 똑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그렇잖아. 식은 어때요? 달라요. 이게 같은 함수예요. 왜냐면 세팅이 이런 식이거든. 자, 다시 한번. 자, 위에 필기한 내용 체크할게. 1번 조건. 자, 얘 정의역, 공역 같나요? 네. 자, 같아요. 왜? 위에 보시면 지금 정의역은 여기 안 써있지만 둘 다 뭐예요?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쓰라고 하니까 같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역은 지금 별말 없잖아. 전체. 한번 써볼래? 선생님 공역은 없는데요. 얘는 지금 뭐처럼 뭐라 할게요? 모든 실수로 뭐란 얘기야. 같죠, 일단은. 1번 되네요. 그리고 어쩌면 보통 시험에서 포인트는 2번이긴 해요. 2번 체크하겠습니다. 뭐, 방금 말했지만 두 식에 대입합니다. 도와줘. F-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자, F, 그리고 G-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똑같나요? 2. 네. 이게 같아야 돼요. 여기 2번 조건이야. 한 번 더. F1 얼마예요? 0. G1 얼마예요? 0. 똑같나요? 네. 요게 2번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되면 얘는 지금 뭐다? 놀랍게도 같은 놈이다라는 거야. 와우. 식은 다른데 같은 합 쓸 수 있어요. 자, 31번은 같나요, 달라요? 달라요. 얘는 다르죠. 자, 그럼 물어볼까? 왜 달라? 설명 가능? 마이너스 정의역에 x가 뭐일 때 달라요? 마이너스 1. 그쵸. 자,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f-1 얼마야? 0. g-1 얼마예요? 1. 아 2. 이러면 안 돼요. 네. 이거는 함수의 조건이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 미안. 그러니까 요게 같다 조건이 위배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네. 한 번 더. 34번, 35번. 이것도 약간 재밌네요. 분명히 식은 다르거든요. 근데 정의역 세팅을 바꿔버리면 이게 참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같이 가볼게. 34번 문제. 자, 얘네도 결과적으로 같은 함수야? 네.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야? 3.
2, 3. 자, F2가 2죠. 근데 G2가 8이 나오면서 이러면 안 돼. 다른 함수예요. 재밌는 게 정의역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같은 함수. 식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쩌면 너가 오늘부터는 식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식만 볼 것도 아니고 정의역 이런 거 같이 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36번, 37번 두 문제 풀어볼까? 비슷한 문제야. 이거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뭔가 좀 교훈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식도 봐야 되는데 식만 봐도 안 되네. 네. 자, 가볼게. 자, 일단은 얘는 어떨까요? 36번. 같아요. 이거는 같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거 식 같은 거 아세요? 네. 1학기 때 말했지만 원래 절대값이 상식이거든요. 얘는 사실 이 두 문제는요, 사실 식은 같아요. 얘도 식 같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말했지만 이 문제의 교훈은 식이 같으면 같냐가 아니라는 거지. 뭐를 체크해야 돼? 어쨌든 함수값이 아니요. X요. 식이 같다는 거는 2번 조건은 만족이 돼요. 아, 정의역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인수분해 하시면 약분되면서 식이 같아진다.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 얘랑 얘랑 같은 식인데 이게 뭐 다른 게 없냐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정의역 관련 정의역.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필기할까요? 이게 어쩌면 정의역 문제. 1번 조건. 자, 근데 이 두 개는요, 정의역이 둘 다 뭔 줄 아세요? 둘다 얘는 정의역이 간단 쓸게요. 다 돼요. 네. 지금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그려보던가. 두 번째는 몇 개 넣어보시면 알아요. 여기 못 넣는 거 있나요? 아니요. 못 넣는 거 있나요? 그럼 얘는 둘 다 정의역 같고 공역은 보통 별말 없으니까 다 된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같은 함수예요. 근데 얘는 뭔 줄 알아요? 왜 다른 줄 알아요?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셨나요? 이건 다른 함수예요. 식은 같은데 정의역이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정의역이 다 돼요. 오른쪽은요, 봐봐. 이게 자, 뒤에 보이는 얘가 원래의 식이잖아. 아, 네. 얘는 뭐가 안 된다? 2가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 이거 여담인데 얘네들이 식이 먹었잖아. 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정말 가끔 이런 식을 일부러 쓸 때가 있어요. 일부러. 언제냐면 정의역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봐, 이 식을 쓰면 2까지 포함이 되는 식인데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꾸면요, 얘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려보시면 딱 어디만, 이게 그래프가 재밌는 게 요렇게 비어있는 그래프나 여기만 딱 비어있는, 이게 약간 스킬처럼도 써요. 내가 어떤 똑같은 함수를 다루고 싶은데 정의역 컨트롤 함수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네. 결과적으로 다른 함수 따르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2번 문제는 약간 정의역 관련. 다시 식이 같다는 거는 2번 조건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정의역도 체크하세요.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밑에 40번 문제. 매번 나오는 문제죠. 이번에는 같도록 가는 이라는 문제니까 같다라고 치고 A, B 구하는.
항상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수학 공부하면. 알죠? 네. 처음엔 조사하세요. 같은지 다른지 조사하세요. 그 다음에는 각동되고 그런 문제예요. 항상 같이 나옵니다. 네, 다 했어. 자, A값 얼마나? 마이너스 B값? 1. 바로 갈까요? 이걸 같다 그러면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1, G에다가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죠? 시간아. 마찬가지로 F에다가 0, G에다가 0 같다. 이렇게 식 두 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다음 장.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그래프, 이미 뭐 그래프가 뭔지 알잖아. 네. 좀 빠르게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의 수학적인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러면 뭐 그래프는 그래프로 하시는데 자, 앞에 써 있네요. 이번에도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게 뭐냐면 한번 요게 뭐냐면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프의 뜻. 자, 그래프는요. 요거 혹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조건 지시법인데. 자, 얘는 지금 뭐를 모아놨대? x, x, fx가 뭔지 아시죠? x에 대한 함수. 그쵸, 이제 위에 있는 점들. 저희가 보통 위에 점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혹은 위에 보시면 함수값의 순서쌍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봐봐. x바, 자, 여기 보면 정의역이잖아. 네. 정의역에 해당되는 모든 뭐랄까, 점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야. 자, 점들을 다 모으시면요, 보통 모든 실수인 경우에 선 나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수학적인 표현이고 얘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진짜로. 고2, 고3 가도 가끔 잊을만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게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나와 있는 이번 페이지는 이 참고가 좀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그 문제 기억나? 함수인지 아닌지? 네. 그거를 그래프로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뭐예요? 네. 이 그래프는 함수 그래프일까 아닐까? 함수에 이거는 뭐 1차 함수인 말고지나. 저 오른쪽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2번 시험 범위는 뭐예요? 원의 함수. 근데 얘는 우리 그동안도 원의 함수라고 안 불렀잖아. 네.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또 그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야. 이거는 꽤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필기할게요. 자, 여기 쓸까요? 퀘스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이름도 하나 있어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이른바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스킬인데 스킬. 요 스킬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주고 저희한테 이거 함수야 아니냐 물어볼 겁니다. 자, 왜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부르냐면 자, 한번 이해해 볼래? 봐봐. 지금 요 그림에도 이미 보시면 여기 선 한 개 그려진 거 보이세요? 이거? 네. 상상해봐요. 자, 얘 지금 수직선 판정법이라 불렀잖아. 혹은 경우에 따라 뭐 세로선 판정법이라고 해요. 요 선 있잖아. 혹시 여기 있는 요 세로선 한 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x가. x값 하나예요. 네. 써볼래? 세로선이 의미하는 게 사실 뭐냐면요. 세로선 한 개는요. x값 한 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선을 긋는다는 말은 요 x랑 관련된 걸 긋는 거지. 그럼 자, 아까 우리 함수의 뜻이 뭐였죠? 모든 x는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고 몇 개만. y를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그래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질문. 세로선 한 개가 x값 한 개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 그래프에서 y값 한 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함수값. 혹은 자, 2번이라 쓸까요? 이 말이 오랜만에 나오겠네요. 교재
교점 한 개가 y값 한 개예요. 이 말 이해돼? 요 만나는 요 교점 자리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 A에 해당되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y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 세로선을 막 그어보는 거예요. 수직선 반영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봐봐. 이 왼쪽 함수는요. 이거 함수인 거 아시겠냐라는 거지. 네. 어떻게 할 봐봐. 선을 막 그어보는 거야. 자, x값 하나죠. y값 여기 몇 개예요?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전부 다 몇 개예요? 한 개. x 하나에 y 하나가 존재하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맞다라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 원 보이세요? 얘는 여기 보여? x값 분명 하나거든요. 만나는 교점 몇 개예요? 두 개. 그 말은 y값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은 함수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심지어 여기는요. x값 하나인데 y값이 어때요? 없어요. 그럼 얘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가 사실 이번 페이지는 요 수학적인 표현이랑 요 수리성 하는 요두 가지가 중요한 페이지예요. 아시겠죠? 네. 자, 밑에 관련 문제 한번 볼 건데 그 왼쪽에 있는 42랑 43은 중학교 내용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봐봐. 얘는 말로 할게요. 정의역이 이렇게 x값 4개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아니요. 점 4개만 찍어주는 거예요. 네. 정의역이 x값 4개면 여기 함수의 그래프도 점 4개만 찍히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 모든 이거 중학교 내용입니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직선. 이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중학교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6문제 보이세요? 네. 자, 요게 시험 문제인데, 자, 6개 중에서 함수인 거는 동그라미, 아닌 거는 x입니다. 했어요. 다 했어. 바로 갈까? 사진 꼭 문제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에 세로선 판정법, 수직선 판정법, x 하나에 y가 하나씩이야. 네. 함수가 맞다는 거야. 자, 40번인데? 아니에요. x 하나인데 y가 몇 개야, 지금? 두 개. 세로선을 막 그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래서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의역도 알 수 있고 치역도 알 수 있고 함수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파워풀한지. 얘는 어때요? 맞아요. 요게 우리 겨울방학 때 기억나? 3차 함수예요. 함수 맞습니다. 자, 얘는요? 아니에요. 얘는 자 여기 몇 개겠죠? 두 개. 심지어 여기는 도대체 몇 개인 줄 아세요? x가 하나거든요. y가 무한대입니다. 얘는 뭐 모양은 예쁜데 함수는 아니에요. 모양은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내려가서 뭐야? 자, 요 왼쪽에 얘는 어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나? 이거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 페이지의 제목도 뭐였냐면 1차 함수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도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저희가 보통 뭐 여기 3에서 여기 x는 3이잖아. 네. 이걸 보통 우리가 1차 함수라 안 부르는 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y는 있는 거. 걔는 또 함수라서 걔는 다음 시간에 배워요.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함수인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게 좀 짜증이 났어요. 어. 얘는 함수라는데 얘는 아무도 함수. 근데 얘는 말했지만 x 하나에 y가 무한계예요. 이러면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마지막 그림은 함수일까? 함수에. 요게 아까 보시면 그 절대값 함수가 보통 이런 모양일 때가 많아. 뾰족한 모양. 네.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유형 문제가 쭉 나오는데 시간 없으니까 원래는 몇 개 좀 할까 하다가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9번 151쪽에 9번 정도만 해볼까 싶어요.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오늘 또 워낙 또 유형은 어렵지 않아. 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그냥 정의역이 나와 있고 치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2학기 때 이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는 정의역이다, 치역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벌써 났어요? 정답 얼마예요? 혹시 어떻게 풀었어요, 친구들이? X의 최대치에서 대입해서 아. Y의 최대치에서 일단 그러면 한 필기 한번 도와드리자면 얘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풀이를 소개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가 푼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느낌인가? 봐봐. 사실 얘가 지금 정의역이 나와 있잖아. 네. 첫 번째 풀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풀인데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풀이가 있어요. 자, 우리 요 함수 그릴 줄 아시죠? 네. 얘 한번 간단히 대충 묘사만 할게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1학기 내내 했던 말 중에 자, 이번 문제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적이란 말 내가 쓰는 말 중에서 이게 가위예요, 가위. 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1학기 문제라고 봐도 돼.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라서 여기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x는 4인 거 맞나요? 네.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저희가 치역을 구하란 말은 그때 선택받은 y잖아. 네. 근데 어디를 보냐면 느낌 오시죠? 여기서 요 y 값들을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얼마죠? 2죠. 한 번 더. 자, x가 4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치역이라는 거 여기 3이구나. 네. 이 함수가 있는 곳의 y 값들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풀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풀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스타일인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요게 x인 거고 얘가 지금 y인 거잖아. 자, 약간 중학교 2학년 스타일인데 자, 요게 지금 정의역 맞나요? 그리고 지금 저희 목적지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지금 y잖아. 네. 자, 제가 쓰는 말 중에 모양 만들기라는 내용이에요. 아. 도와줄래? 자, 여기서 뭐부터 만들어줄까요? 여기 가운데 만들어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얘부터, 자, 얘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4 곱해요. 곱해주면 되겠죠. 구도가 바뀌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뭐 만들어줘? 플러스 1 더해주는 거죠. 구도가 안 바뀌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지금 뭐라고? 이 자리가? 얘가 지금 뭐래요? Y. 얘가 y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 이해돼?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결국 너가 앞으로 제일 많이 쓸 거는 1번이야. 왠 줄 알아? 얘는 사실 지금 몇 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라 이게 좀 가능해. 나중에 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나오면 이런 성질로는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뭘로 구하냐고? 그래프로. 그리고 아까 양 끝점을 넣어 풀었잖아. 그것도 역시나 1차 함수라서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막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꼬이면요. 그러니까 뭘 주신다냐면 예를 들어 이게 어디가 잘리냐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요. 이거를 따로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양끝점 그거는 너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라서 1차 가능해요. 함수일 때만 써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간다라고 그러니까 요걸 보통 앞에 많이 쓸 겁니다. 네. 또 그래프야. 또 걔야 그래프. 그러니까 얘가 진짜 너무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진짜 뭐 다른 거 같아요. 함수 뜻, 함수값, 정의역, 공역, 치역, 각각까지 해서 아마 이 책 숙제는 151조까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목요일부터 다시 원래대로 올게요. 8시에 네. 오시면 되고 저희 쉬는